이재명 지사는 TV조선에 이재명 돌연 회견 취소, 대통령 회견 때문에 연기, 당 의식 안 해 라는 보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못된 조선일보, 뉴스 조작 그만. 저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의식 안 해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의식하지 않은 당원이란 존재할 수 없고, 민주당의 당원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 경기지사로 당선되어 일하는 주요 당직자인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가 특정인의 구체적 발언을 인용할 때 사용되는 겹다운표로 저의 발언을 조작함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도 또 제 발언을 조작했습니다. 아마도 조선일보의 이번 조작 기사는 당원을 가장한 분열 세력의 갈라치기 소재로 악용될 것이고, 조선일보 역시 그와 같은 기대로 조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가 쌓이고 쌓여 고의적 가짜 뉴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벌배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생긴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유치한 가짜 뉴스 조작 이제 그만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이렇게 밝혔지요.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입니다. 이 당연지사를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이 당연한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당과 저를 분리시키고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숱한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는 당을 교란시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저를 훼손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입니다. 당을 위해 배치장 한 장이라도 함께 들 힘이 남아있다면 그때까지 당원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자랑스러운 집권여당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민주당의 저력은 어떤 정책과 비전 가치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두고 벌어져 온 당내의 치열한 논쟁과 경쟁의 역사에 기인합니다. 지금도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해 민생을 살리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한 정책 논쟁을 지속 중입니다. 모든 당원은 평등하고 특정 당원의 의사에 다른 당원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당원을 구속하는 당론은 당원의 총이어야 하고,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는 당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다른 주장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당 아닌 공당에서 당원 간의 정책 공방이 당에 대한 공격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주권국가 민주정당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 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 개진, 자치정부의 자율적 정책 결정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논쟁과 의견 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입니다.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 간 당내 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방식, 지급 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 취소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당연한 존중의 결과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된 후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정치와 정당의 본질이며 자연스러운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현명하고 깨어 행동하시기 때문에 당내 정책 결정과 당원 간 토론을 분열과 갈등으로 규정하고 갈라치게 하는 어떤 정략적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드릴수록 강철은 단련됩니다. 더 두드려 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이재명 지사지요. 지금껏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 이재명의 리더십이 증명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민주적 절차의 범주 안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펴고 그것에 대한 반론을 받고 수정하고 보완해가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려는 과정이 있는 것인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갈라치기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민주당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이 민주당과의 갈라치기라는 것이 이 얼마나 우픈 일입니까? 정초부터 사면 발언으로 스스로 지지율 폭락을 가져온 이낙연 대표의 본격적인 갈라치기가 시작된 이재명 지사에 민주당 지도부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진해원 검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교만한 쭈꾸미 일요 칼럼. 텅스테노 큰 거 한 방 없이 침몰하나. 필자 소개. 파리 제3대학에 못 가고 본고사 대비 바칼로레아 시험 공부 좀 해서 알파벳을 죄다 불어로 읽는 성향이 있습니다. 텅스텐호의 초조함이 눈에 띌 정도다. 역대 그 자리를 지나온 선배들이 정권 차원에서 사적 특혜와 결합한 이익을 주고받는 권력 핵심층을 줄줄이 구속수사해서 권력형 비리 척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에 비하면 퇴임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현재까지 성적표는 초라할 정도이기는 하다. 종전에는 전두환, 노태우, 각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 야당 대표의 세금 차떼기 사건, 현직 대통령 차남의 국정농단 사건, 현직 대통령 아들들의 수뢰 사건 등을 큰 잡음 없이 나비처럼 움직여 벌처럼 잡아내는 수사 성과를 내왔던 조직이었다. 그러나 텅스텐호는 취임 직후부터 면담을 거부당한 사적 원한에 휩싸였는지 같은 표창장을 2번 기소하는 총극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기관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하여 무리하고 야만적인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해 결과적으로 정부 측이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70군데 압수수색에서도 권력형 비리나 이권과 관련된 사안이 나오지 않자 당황을 했는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하는 척하다가 선거 개입이니 징계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서 징계 요청을 안 한 것이 직무유기라느니 온갖 별건 붙여넣기로 언론을 도배했으나 야심차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상태다. 그러자 기자들을 동원해 재소자를 협박하여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인물에 대해 허위로 엮어넣기를 시도했으나 오히려 되치기 당했고 되치기 당하는 과정에서 라이트 핸드맨이 한 짓이 발각될까봐 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가 장관에게 발각됐다. 그러자 또 사적 앙심이 발동했는지 장관의 아들로 군 복무 중 수술로 병가와 휴가를 받은 뒤 복귀한 사병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가 자기는 안경 끼면 해결될 일을 핑계삼아 군대도 안 갔으면서 아픈데도 수술을 마치고 복귀한 사병이 뭐가 문제냐는 군필자들의 분노 섞인 비아냥을 듣게 됐다. 거기서도 당황했는지 이제는 원자력 발전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과 국민의 복원에 반드시 필요한데 폐지 결정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또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최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자력 발전소 근처로 이사하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도 막혔는지 별장 대접을 포함한 뇌물수수로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게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살다 이미 수뢰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수사하겠다는 무리수는 듣도 보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이 다종류 연체례규뿐만 아니라 맹꽁이계에서도 중론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피하 식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텅스텐호의 선배격인 옐로우 단맛 또한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직접 명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래와 같이 추측한다. 도둑이 세상을 보면 모두 도둑으로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다 자기들 같은 줄 알았던 것이다. 70군데쯤 압수수색해서 온갖 정보를 다 캐내면 특혜와 청탁을 위해 직위를 남용한 사례 한두 개쯤 나올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현 정부와 그 구성원들의 공인의식이 탁월하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정직할 뿐만 아니라 사심이 없었다는 점을 아이러니하게 드러내준 것이다.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결국 상대방의 청렴성과 공인의식을 이렇게까지 멋지게 드러내줄 줄은.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계속 초조한 헛발질만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추측이 떠나지 않는다. 아닌가? 처음부터 정부의 청렴성과 유능성 그리고 공정성을 부각시켜주기 위해 지능적으로 자기를 희생한 살신성인의 화신이었나? 스탱 세인트, 당신은 도대체? 라고 밝혔습니다. 자, 빵빵 터지지요? 역시 진해영 검사 아닙니까? 이처럼 윤석열 검찰에 대한 풍자와 해악으로 전곡을 찌르는 비판이 있을까요? 그동안의 윤석열 검찰의 행태가 이글 하나에 모두 설명된다 이겁니다. 텅스텐의 어원은 무거운 돌이라지요. 그리고 텅스텐은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쓰여 열이 납니다. 그러니 돌에서 나는 열, 성열이다 이겁니다. 겸허합니다. 진해용 검사를 무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낮은 의원은 짜장면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짬뽕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둘 다 먹고 싶은 경우에는 짬짜면이란 기가 막힌 메뉴가 있다. 중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둘을 섞어버리면 그럼 이도저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지요. 나경원에게 중도는 짬짜면이다 이거지요. 좌짬뽕에 우짜장을 같이 먹는 게 중도다 이거지요. 선거는 내가 먹겠다고 먹을 수 있는 중국 음식이 아닙니다. 나는 짬짜면 외쳐봤자 시민이 뭔 소리냐 너는 우짜장이잖아. 좌짬뽕은 왜 달라고 그래. 욕심이 많아. 하며 우짜장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짬짜면은 중도에 대한 비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나 결정장애로 보일 수가 있지요. 중도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지요. 중식당에는 그런 음식이 있지요. 우짜장과 좌짬뽕 사이에서 중도를 지키는 음식, 단무지입니다. 중도는 단무지입니다. 아닙니다. 더 강렬하게 나경원은 중도 단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역시 황교익이지요? 나 전 의원의 음식 비율을 적절하게 잡아줬다 이겁니다. 더 독하게, 더 섬세하게 간다면 중도 닭광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